안녕하세요. 케밤 가족 여러분. 이민영 교수님과 함께 돌봄 경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등급 판정 어떻게 받는지 경험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이후에 네. 교수님 그 등급 판정 어떻게 나왔나요? 네, 4급이 나왔습니다. 아, 네. 네. 좀- 5급 중에서 네. 5급까지 있는데 4급을 받으셨군요. 네, 네네. 네, 네. 그러면 1, 2급이 시설급여를 받으니까 이제 3, 4급부터 3, 4, 5급은 이제 네. 재가급여를 네, 받게 네, 되는 그렇죠. 것이죠. 네. 네. 그때 참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으셨고 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정말 그 인정조사 받고 나서는 네.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약간 포기하고 있었고 결정이 나온다는 날에 또 통보를 못 받아서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 결정 사항이 우편으로 와요. 그러니까 뭐 전화나 이렇게 연락 오지 않기 때문에 본가의 주소를 이제 우편을 확인했더니 이제 며칠 뒤에 저희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툼한 서류 봉투가 네. 이렇게 인정서와 함께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 서류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그 서류 봉투 안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재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기준, 어떤 조건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 서비스를 받는 집,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집이죠. 집 주변에 거의 재가요양센터가 100군데도 넘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네.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중에서 어디가 좋은지 모르니까 최근에 시설 평가받은 점수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수한 평가 기관들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도움이 그런 되겠다, 정보들. 그죠? 근데 네. 너무나 정보가 많고 다 서류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만 계시면 이걸 과연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그런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군요. 네네네. 그럼 교수님은 막상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결국은 많이 자세히 읽어봤는데 네.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전화를 해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변에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 추천해 주신 센터랑 연락해서 센터장님이 방문하시고 어머니 상태도 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그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이제 이용하신 지 좀 되셨잖아요. 이게 어떠시던가요? 그렇게 이용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재가요양 서비스를 처음 받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한테 오신 요양보호사님도 처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젊으신 분인데 처음 하시니까 이제 서로가 다 처음 하니까 굉장히 이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 요양보호사님들을 여러 분 좀 만나보시고 특히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좀 잘 맞으실 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좋은 분 소개 받았는데 이제 뭐 앞으로 혹시 요양보호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두세 분 정도 만나보시고 충분히 얘기도 나눠보시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요양보호사랑 같이 이제 돌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혼자 할 때 하고 또 다른 분이 와서 이제 그 돌봄 팀에 한 분이 더 조인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이라던가 주의해야 할 네. 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오실 때 요양보호사와 함께 살아본 적도 없고 관계를 맺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족들도. 그러니까 가족들이 요양보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서 제가 가족들한테 이제 그걸 설명을 드렸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호칭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제 공익광고에서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런 공익광고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족들도 어르신이 하시던 일을 조금 대신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니까 뭐 가사도우미냐 뭐 아줌마냐 이렇게 부르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보호사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것을 이제 사전에 가족들 교육을 좀 했었고요. 이게 또 하나는 막상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요양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간의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은 요양이고 어떤 것은 네. 의료냐.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를 도와주는 것이 의료적인 행위냐, 요양 서비스냐 이런 것들이 좀 저희는 조율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랑 같이 일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수시로 많이 상의해야 되고 네. 왜냐하면 돌봄 대상자에 대해서 가족들이 많이 알고 있는 섬세한 부분까지도 잘 알려줘야
요양보호사가 실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요양보호사도 되게 많이 가족보다 더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결정은 다 가족 돌봄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요양보호사랑 수시로 많이 의사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초반에는 그 새롭게 조인한 돌봄팀의 구성원인 그 요양보호사와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네. 그래서 협력해서 서로 조율하면서 네. 그다음에 역할을 구분을 좀 하면서 그렇게 형성해 나가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할 거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돌봄 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복해요. 행복해요.